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 평가 지표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1 영역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1 영역은 우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 영역은 우리가 보육과정에 관련된 평가도 이루어지고 상호작용과 관련된 평가도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육과정은 영유아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육과정을 계획을 할 때는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인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반영을 해서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의 질은 보육과정 운영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가정의 운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국가 수준의 제4차 어디 표준보육 과정은 우리가 영유아 중심이어야 되죠. 또 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그런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보육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자율성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하루 동안 일주일을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놀이라든가 환경을 준비를 해 주고 제공을 해 주고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놀이가 그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은 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그 실행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한 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활동 계획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다시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 과정을 실행하고 기록한 거는 보육 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영유아의 어떤 발달 특성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우리가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은 총 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4개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개 영역 중에서 제1 영역이 5개 지표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역은 4개 지표, 세 번째 건강안전은 또 5개 지표, 교직원 4개 지표. 그래서 제1 영역에 대한 지표가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5개의 지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1-1은 영유아 권리 존중이고요. 그다음에 1-2는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련된 거, 1-3은 놀이 및 활동 지원에 관련된 거, 1-4는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는 보육과정 평가 이렇게 5개 지표가 있는데요. 자, 영유아 권리 존중은 우리가 이 모든 5개 지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영유아를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육 과정 속에서 놀이 속에서 활동 지원 속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모두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5개 지표 중에서 4개를 받아야 어떻게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는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해야 되고 또 교사는 영유아를 어떻게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다 Y 평정을 2개 다 받아야 우수 평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유아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어떤 개별적 요구라든가 질문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고 선생님이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교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감정을 어떻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영유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우협을 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모두가 다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 모두가 Y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라든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또 영유아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우리가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눈을 마주쳐야 되죠.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아이들의 말을 수용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수용하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차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라든가 질문 이런 것들 즉시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선생님은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은 아직 언어가 서툴러서 말하기가 아직 정확하게 구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억양과 어조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교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한 말과 행동, 생각, 감정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말과 행동을 또 생각을 선생님이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어떻게 관찰로 평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유아가 어떤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가 말로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조금 겁나지만 우리 균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손을 잡아줄 테니까 어떻게 평균대로 한번 걸어볼까? 자, 한 걸음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지어주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영유아의 어떤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가 대해서 우리가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이 가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말해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또 교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위협 또는 뭐 조롱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M평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또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비난을 하는 말 대신 여기다 두면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잘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찾기 쉬울 거야. 이런 언어로 바꿔주라는 거죠. 네, 예, 땡땡아 잃어버려서 속상하겠구나.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볼까?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넣어보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자, 오늘부터는 여기다 넣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영유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지하거나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선생님이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지 마.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떠들지 마. 선생님 허락할 때까지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명령이나 지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균아 뒤로 조금만 뒤로 가줄래?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잘 보일 것 같아. 균아 천천히 걸어볼래? 이렇게 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하는가라는 언어로 관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별 없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은 사회 경제적 주의,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영유아의 외모라든가 옷차림, 성격, 행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남자 여자의 성별에 대한 또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남자 친구들은 블럭놀이 하고, 자, 우리 여자 친구들은 그냥 인형놀이 하자, 역할놀이 하자. 이건 선생님이 성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유아의 옷차림이라든가 또 외모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안 어울려."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교사는 영유아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 예,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또는 특정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정리를 굉장히 늦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훈육 또는 지도 시에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균이는 맨날 그렇게 정리가 늦는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1-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을 해서 보육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지, 또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바깥 놀이를 매일 충분히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특히 특별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 활동에 관련된 운영 지침이 있는지. 자, 1-2-6에는 장애 영유아, 예,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지, 이렇게 해서 6개의 지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네, 5개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1-2의 보육계획 및 수립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영한 그런 보육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그래서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그다음에 영유아의 흥미라든가 요구 이런 것들을 반별로 월, 주, 일일 보육계획 중에서 한 가지만 어떻게 수립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평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록도 보게 돼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계획안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지를 어떻게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원장님 면담을 하게 되고 여기는 교사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을 해서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목표, 그다음에 어린이집 철학의 기초에서 연간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우리 연간 계획에는 계절이라든가 명절, 행사, 또 어린이집 1년간의 중요한 경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중심의, 예, 보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생활 중심의 보육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통합 지표에서는, 네, 우리가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생활 주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연간 보육 계획안이 작성이 됐잖아요. 이제는 생활 중심의 어떤 생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기초로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놀이를 가지고 주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원장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원장님의 보육 철학은 무엇이에요? 연간 보육 계획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네. 그다음에 연간 보육 계획 수립 시의 표준 보육 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기록과 면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을 해서 반별로, 예,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 보육 계획안 중 한 가지를 수립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라든가 놀이라든가 사전 경험, 또 지역적인 특성, 또 계절 이런 것들이 기초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일일 보육계획안을 만약에 작성한 경우에는 급간식이라든가 또 낮잠 휴식 이런 일상생활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육계획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원시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하원시에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또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거 다 관찰. 자, 여기는 관찰과 기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4개 모두 충족돼야 Y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원시의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평가자가 계속 보겠죠. 예. 평가자가 어린이집에 평가하러 와서 귀가할 때까지를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등원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아이한테 다가가서 바라보면서 "자 균아 안녕. 선생님이 균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런 어떤 선생님의 태도,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서 막 우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인제 전반기에 3 월달, 4 월달, 5 월달 이때 인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아이가 적응을 못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울고 힘들어하죠. 또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2 학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인제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떼어 놓지 말고 좀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아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도닥여 주고 도닥여 주고 우리 균이가 엄마랑 헤어지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귀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귀가하고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혼자 있는 아이는 굉장히 시무룩하잖아요. 또 선생님이 같이 놀이를 함께 해 주면서 엄마를 기다려 주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 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또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 간식 시간이 어떻게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어야 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의 식사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빨리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지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오늘 다 먹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중단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억지로 먹이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바람직하게 식습관 바르게 식사를 먹거나 할 때는 또 우리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방법도 우리가 그때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에게는 처음 접하는 그런 음식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을 탐색하는 시간을 우리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맛일까? 어떤 색일까? 자 우리 냄새는 맡아 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아이에게 음식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먹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도구잖아요. 그래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다 흘릴까 봐 아이들이 숟갈과 포크와 같이 이게 합쳐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이 되지만 우리 2 세는 인제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조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해지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아이들이 컸으니까 교사가 도와줄 건지 또 스스로 먹을 것인지 선생님이 판단해서 유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먹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먹고만 먹기 싫어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왜 그런지 분명히 아이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배변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일관되게 우리가 배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0-1세 같은 경우에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편안하게 즐거운 분위기를 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기저귀 가리를 이루어 줘야 됩니다. 0-1세는 이제 기저귀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저귀 가늘 때는 우리가 0-1세는 우리가 가장 선생님하고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1대1 로. 그래서 균아 기저귀가 다 젖었네. 선생님이 깨끗한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 줄 거야." 네 이렇게 선생님은 아이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저귀를 가르면서도 선생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응가 선생님이 닦아 줘야 되네. 씻겨 줘야 되네. 자 깨끗하게 기저귀를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았더니 기분이 좋아졌지?" 이렇게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 2 세는 좀 다릅니다. 만 2 세는 인제 배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그런 배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고렇게 아이들의 속도에 맞게끔 배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일상 경험 중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휴식과 낮잠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 3세 이 아이는 반드시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 세, 5 세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낮잠보다는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조명도 어떻게 좀 낮춰 주고요. 커튼도 쳐 주고요. 그다음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주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잠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아이가 어떻게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잠 자고 싶지 않지만 또 친구들이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 조금 쉬자. 오전에 많이 뛰어 놀았으니까 균이 힘드니까 지금 잠을 안 자도 괜찮아. 그치만 어떻게 조금 쉬자."라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자면 일어나서 우리가 균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놀이 하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아이들 낮잠 잘 때 자리 비우지 않도록, 뭐 자리 비우는 선생님 없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개별적인 아이들의 낮잠 습관을 수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놀이가 충분히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됩니다. 실내 놀이 시간 2 시간 이상 배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루 일과 시간을 교과목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이거는 관찰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록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놀이 2 시간 이상, 예, 배정해야 됩니다. 오전 오후 합쳐서 2 시간이고요. 오전은 1 시간 이상 연속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놀이 시간은 아이들이 50명 이상이 왔을 때 등원한 시점부터 우리가 시간이 카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외 놀이, 우리가 바깥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숲 체험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바깥 놀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럴 땐 바깥 놀이를 오전 오후 합쳐서 2 시간 이상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통합지표에서는, 예, 교실 안에는 반드시 2 시간 이상 확보를 했었어야 되죠. 실외는 그냥, 예, 실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숲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왜냐하면 바깥 놀이에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예,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의 놀이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목 형태로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야, 지금은 수야, 이렇게 우리가 활동이 분절되지 않도록, 마치 초등학교에 예, 1 교시, 2 교시 뭐 하던처럼, 예, 하지 않고 놀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깥 놀이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그다음에 유아는 매일 1 시간 이상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관찰도 되고, 그다음에 기록물, 예, 일지에 다 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담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를 기준 시간 이상으로 배정해서 운영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0세는 주 3회, 예, 30분 이상, 1, 2세는 매일 30분, 또 유아는 1 시간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일지를 통해서, 또 관찰을 통해서, 또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예, 운영이 돼야 됩니다. 또 특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부모 동의서 받았는지, 예, 관찰하고 기록물 봅니다. 참여하지 않는 그런 영유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놀이와 활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 해야 됩니다. 이것도 관찰과 기록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특별 활동을 하게 되면 오후에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관찰과 기록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특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 Y 평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반드시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혹시 24개월 이상의, 예, 아이들과 함께 혼합 연령반으로 만약에 편성이 돼서, 예, 특별 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 동의서 요청서가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 동의서 있는지 꼭 봅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서 꼭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뭔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아이들 이름이 뭔지, 그다음에 참여 동의 여부, 부모님이 어떻게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이, 예, 성의 서명을 해야 줘야 됩니다. 특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놀이 활동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활동하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특별 활동을 한다라면, 예, 선생님은 특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관찰과 기록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1-2-6은 예, 장애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그쵸?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는지 이거는 다 기록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를 장애 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 그다음에 일과와 연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일과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 보육계획안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의 장애 정도에 맞는 그런 개별화 교육계획안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장애 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과 연계돼서 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물로 우리가 평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 들어갑니다. 놀이 및 활동 지원입니다. 선생님은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격려를 해야 되고요.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Y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개 모두. 그래야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1 선생님은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을 한다거나 놀이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놀이를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놀이를 할지 잘 모르고 배회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방관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 관찰로 이루어지고요. 세 개 모두 충족이 돼야 Y평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놀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놀이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교사는 준비된 활동이나 놀이를 안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유에게 특정하게 이것을 해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놀이감을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놀이 영역을 선생님이 보완을 했어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자 너희들이 가서 자 오늘은 선생님 병원 놀이 했으니까 가서 병원 놀이해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의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선생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서 그 놀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또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균이는 무엇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꾸미고 싶어? 봉균이는 지금 물이 흐르게 하고 싶구나. 물이 흐르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이 흐를 수 있을까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아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이의 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 마무리 모두 그 결정은 유아에게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선택하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역할놀이에서 놀이의 역할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라고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도 자기들끼리 그 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 역할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 봉균이는 아빠하고 하늘이는 엄마하고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영역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만든 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만든 작품이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이를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회하고 방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해줘야 되겠죠. 정말 이 아이가 왜 배회하는지, 어떤 경우에 정말 쉬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이유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쉬고 싶어서일 경우에는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억지로 아이가 놀이를 막 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놀이인 선택은 아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이 상황을 선생님이 관찰을 하면서 충분히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시로 살펴보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관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놀이 상황을 선생님도 관찰하죠. 선생님이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 평가자는 선생님을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관련돼서 적절한 수준의 선생님이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찰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우리가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전체 반 아이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게끔 보셔야 됩니다. 앞에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모두 보고 있어야 돼. 누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혹시 이 노래 또래 간에 지금 놀이를 하면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지, 놀이에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수시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돼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언어적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비언어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놀이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재료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 동반자로, 참여자로, 또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선생님을 놀이에 초대하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희랑 노래할래요? 선생님 우리 비행기 놀이 하는데요. 중국 갈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중국 가는 손님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선생님이 놀이 같이 놀이의 참여자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정말 잘 놀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지켜보고 관찰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정말 놀이를 신나게 잘할 때는, 아이들이 몰입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그 놀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놀이를 따라가서 그 의미만 그냥 읽어대고 그 의미를 어떻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참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재밌는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재밌게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는 선생님은 잘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놀이를 따라가서 의미를 읽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야 된다. 선생님이 놀이를 감독하거나 놀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놀이 상대자로, 때로는 놀이 참여자로, 동반자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는 즐겁지 않으면 끝납니다. 네. 자, 1-3-4.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사전 경험을 고려해서 우리가 놀이 또 활동 자료 준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수월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관찰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라면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사정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영화에 맞게끔, 그 다음에 옷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이가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 환경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교실 안에 이런 환경과 놀잇감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아이들은 놀잇감이 없으면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놀겠죠. 근데 놀이가 지속 시간이라든가 풍부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라든가 활동, 이걸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선생님 보고 어떻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놀이 재료도 제공을 해주고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놀잇감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갖다 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놀잇감이라든가 놀이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수월하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시 아이들이 늘 즐겨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충분하게 더 풍족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호작용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어떻게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와 또 영유아와 또 영유아끼리 아이들끼리 약속을 했다라면, 예, 규칙을 정했다라면 지키도록 격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Y 평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개를 받게 되면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영유의 감정에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영유아의 정서 상태, 기분을 파악해서 선생님이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해 줘야 된다. 관찰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해 줘야 돼요. 속상해서 우는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언어로 표현해 줄 것이 필요하고요. 자, 선생님이 안아줄게. 선생님이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어떻게 안정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화나는 마음을 선생님이 어떻게 수용해 주면 그 화나는 마음이 어떻게 조금 가라앉아. 왜냐하면 공감해 주니까. 선생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지금 슬퍼서 우는 거를 선생님이 알아주니까. 예,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어떤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선생님이 받아들여지게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는 이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은 끄덕여 주거나 미소 짓거나 이렇게, 예, 또 손으로 표현해 주거나 또 안아 주거나 도닥여 주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관찰로 평정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이나 또 의견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관찰로 우리가 평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영유아 간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어떻게 갖도록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모델로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대신 말로 선생님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죠. 기저귀 갈아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지. 아, 졸음이 와서 기분이 지금 어떻게 짜증이 나는구나. 아, 배가 고팠구나. 이렇게 해서 말로 표현해주는, 영아에게는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예, 간단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도 어떻게 선생님이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로 우리가 표현해줄 그런 어떤 그 발달 단계 아이들은 영아입니다. 영아는 듣고 말하기가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언어로, 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영유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 의견을 또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격려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 관찰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영유아의 어떤 놀이 행동이라든가 말을 묘사해서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갖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영유아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웃기라든가 손짓하기
이야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 또래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놀이에 관련된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늘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겠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균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법이 있겠니?"라고 해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어. 또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앞에서는 놀이하다가는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또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그 아이를 일어나서 발표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약속과 규칙을 우리가 지키도록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최소한의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연령에 맞게끔 아이들이 약속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약속과 규칙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과 규칙이 있는지 관찰과 면담으로 면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선생님 격려하는지 이거는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는 네 반별로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규칙과 약속이 있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또는 규칙이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정하고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들이 놀이 규칙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 놀이 역할놀이 영역에서 그런 어떤 규칙을 좀 적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글씨 같은 걸 쓰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대신 적어 줘도 괜찮죠. 특히 뭐 3 세, 2세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 5 세는 아이들이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 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일관되게 반복적이고 선생님이 규칙과 약속을 지켰을 때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나누어 갖기로 했는데 또 친구를 때리지 않기로 했는데 방해하지 블럭에서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나누어서 쓰기로 했는데 방해한다라고 친구를 밀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라고 선생님이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선생님이 하지 않고 약속과 규칙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놀잇감이라든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블럭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블럭을 막 쌓아서 넓혀 갔다 놀이 영역을 넓혀 갈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던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바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령에 적합하게 선생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영아와 유아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잇감, 공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특히 영아는 양보, 우리가 얘기하는 친사회적인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들 수만큼 모양이나 색깔, 크기 똑같은 것을 우리가 구비해 주는 것이 좋겠고 유아들은 좀 다르죠. 유아들은 양보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교사는 영유아의 수에 따라서 놀이 공간을 융통시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이 좁으면 놀이 공간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지 않는 오늘 아이들이 많이 놀이하지 않는 영역은 좀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구장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옮겨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고요. 문제나 다툼이 있을 때 적절하게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감정을 수용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가 봉균이가 놀잇감을 가져가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먼저 수용을 해 줘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거 가져가도 돼?"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해 볼까?"
그러면 땡땡이도 화가 나지 않고 재미있게 같이 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유아들은 좀 다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다툼이 발생을 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모두 아이들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해 주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선생님은 어떻게 칭찬, 격려해 주고, 예, 아이들이 다툼의 원인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파악하지 않고 교사 주도로 종결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요청할 수 있도록 "그거 내가 가지고 놀아도 돼?" 아니면 "내가 이거 블록이 필요한데 나랑 바꿀까?"라고 교환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함께 같이 나도 이거 필요한데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내가 놀고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줄게." 아니면 "네가 놀고 나 좀 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 방법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요. 아이가 그걸 할 수 없을 땐 선생님이 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1-5 보육과정 평가입니다. 마지막 지표인데요. 예, 우리가 보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육일지, 그다음에 놀이 실행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이 다음 놀이 지원에 반영이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실외 놀이 활동에 대한 관찰을 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영유아 발달 특성 변화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과정 평가에서는 보육과정 전반적인 그런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록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죠. 이 세 개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보는 게 보육일지입니다. 예. 보육일지를 통해서 하루 일과와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나? 요거 지금 기록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놀이 활동에 반영이 됐는지 기록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놀이가 오늘 반영이 됐는지, 예, 관찰자 평가자가 왔을 때 그거를 꼭 확인을 합니다. 놀잇감이 지원이 됐는지, 공간이 지원했는데 놀이 시간이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바깥으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놀이를 관찰을 하면서 놀이를 따라가서 그걸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일지에 반별로 매일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보육일지도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하루 등원해서 귀가 지도를 다 시간대별로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게 오늘 하루 놀이가 이루어졌는지, 진행이 됐는지, 선생님이 그 놀이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꼭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 놀이 지원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예, 우리가 일지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쌓기놀이 영역에서 아이들이 봄동산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예, 미술 영역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해야 되겠음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다양한 놀이의 질감을, 다양한 종이의 아이들이 질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행사인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쩌면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록으로 돼야 됩니다. 또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영유아 관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관찰이 기록돼야 되고, 또 발달 특성 변화 정도가 총평 1 년에 2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 지원, 부모 면담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 요게 이제 장애 영유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진단과 발달 평가를 위한 진단 평가 도구 또는 참고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활용이 되어 있는지, 자, 기록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두 우리가 세 개, 예,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에는 세 개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우리가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 놀이 활동의 관찰을 기록하고 발달 특성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관찰 평가해야 되고요. 관찰 기록해야 되고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뭐 월 1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또는 매일매일 아마 관찰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 관련된 거는 평가 월 3개월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 모두가 관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4월에 나왔어요. 4월에 나왔으면 우리 3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 이내 거만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예, 3개월 이내 이전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점검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 정도를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합니다. 네, 우리가 1학기에 한 번 왔어요. 1학기에 지금 평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어떻게 기록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총평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전에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총평을 만약에 평가자가 5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총평을 미리 좀 적어 놓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 올해가 지금 21년이잖아요. 예, 21년도 지금 전반기지만 어쩌면 이런 경우에는 연 2회를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 전반기 거는 예, 20년도 거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일상생활이라든가 또 놀이 활동에 대한 그런 기록 내용들이 예, 우리가 영유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이를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부모 면담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유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영유아 놀이 지원을 했다라면 네, 어떻게 했나요? 활동 선정은 어떻게 했나? 환경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반영을 했나요? 반영을 했다라면 구체적인 사례는 뭔가요? 라고 교사한테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에 진단 평가 도구, 그다음에 참고 자료 구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관찰로 이루어지고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진단 평가 그다음에 도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각반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가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이게 통합지표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원장님은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면담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모두 지금 원장님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예, 어떻게 지금 전체 보육가정을 원장님은 운영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지금 보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원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우리가 원장님의 보육 철학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의 발달 수준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이 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별로 보육 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면담한다라고 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평가하는지, 예, 이런 것들 보육일지라든가 환경 구성, 상호작용, 그래서 원장님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을 했다라면 예, 어떻게 반영했나, 그다음에 실제 반영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한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일 영역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평가 매뉴얼 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또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거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라. 선생님들끼리, 예, 같은 연령끼리, 영아반 선생님끼리, 유아반 선생님끼리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가 지표를 보고, 예, 1-1, 1-1-1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예,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점검해보고, 서로 관찰해보고, 이렇게, 자체 점검도 해보고, 이런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1영역 알아봤고, 예, 좀 길었습니다. 1영역이. 예, 다음에는 여러분들 2영역에 대한 지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